오늘은 가업의 가성비 업소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뭉칩니까? 거의 안 뭉치죠. 그리고 정전기 하나도 없죠. 이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업소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100만원 미만을 추천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 그라인더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0만원 미만대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바로 이 녀석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벨로즈 그라인더입니다. 63mm퍼의 요 정도 가격대의 업소용 그라인더들은 그야말로 그냥 온디맨드를 쓰고 싶고 싼 맛에 쓴다라는 그 뭔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추천드릴 이 벨로즈라는 녀석은 추천드릴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급대 가격대에서 벨로즈가 장점이 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벨로즈 그라인더의 장점과 단점을 좀 조목조목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장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벨로즈 그라인더의 최고의 장점,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속도. 분쇄 속도가 엄청납니다. 동급대 64mm퍼의 업소용 그라인더 치고 이 녀석 따라올 만한 그라인더는 없다라고 볼 정도로 다른 그라인더들 대부분 다 뭐 빨라도 7초, 8초, 느린 애들은 더 느린 애들도 있어요. 7초, 8초, 9초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투샷 기준 18g 정도 기준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녀석은 사실 16에서 18g 정도 담는다고 본다면 이게 빠를 때는 3초대로 나와요. 3초대로 3.6초? 네. 제가 한 20g 이렇게 담으면 4초에서 5초 정도 나오거든요. 분쇄도를 좀 가늘게 쓰면 조금 더 걸릴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한 25초 전후로 추출되게끔 세팅을 잡으면 진짜 3, 4초대가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75mm퍼의 속도에 맞먹는 그런 속도거든요. 분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게 벨로즈 그라인더의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장점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장점, 발열이 다른 그라인더에 비해서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투샷 한번 갈아내는데 3, 4초면 끝나버리니까 사실 열이 살짝 생길라 하다가 멈춘다 끝난단 말이야. 작동을 안 해도 돼. 원래 이게 한 샷 뽑을 때 막 9초씩 걸리니까 9초로 걸리니까 이게 점점점 마찰 열 때문에 열이 점점점 쌓이고 또 한 뭐 30초 쉬었다가 또 한 9초, 10초를 갈아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발열이 점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발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은 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분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 3, 4초 정도 발열이 살짝 생겼다가 또 한 30초, 40초 쉬었다가 또 3, 4초 생겼다가 또 쉬었다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막 9초씩 갈아야 되는 그런 온디맨드 그라인더에 비해서는 발열이 분명히 적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뭐 80mm퍼나 큰 버에 비하면 발열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급대를 기준해서 요거는 분명히 장점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입니다. 이 세 번째 장점은 토출구의 정전기 발생이 굉장히 적어요. 정전기를 줄일 수 있는 토출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요 동급대 그라인더에 비해서 미분 날림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지금은 이 촬영하는 날 기준 2월 달이에요.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 건조해. 굉장히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정전기가 지금 제가 이거 테스트한다고 계속 썼거든요. 정전기가 별로 안 묻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진짜 정전기가 많이 해결된 그라인더가 아닌가. 동급대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슈퍼졸리 졸리 뭉치잖아. 그래서 슈퍼졸리잖아. 네. 아시죠? 네. 그거에 비하면 이것도 역시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 네 번째 장점은 바디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격대의 그라인더들이 바디가 좀 얇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좀 부실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녀석은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는 만져보시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쇳덩어리. 무게감도 묵직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어. 쭉 세게 흔들어야 겨우 흔들릴 정도로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포타필터 거치를 하는 요 부분도 동급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튼튼합니다. 예. 이게 카이테어랑 거의 똑같은 정도 규격이 들어갔거든요. 포타필터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옆에 나사만 돌려서 풀게 되면은 아래 위로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포타필터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세팅을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요. 장점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동급대 그라인더에 비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좀 시원하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조작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조작 방법이. 이 동급대들은 이렇게 터치가 안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피오렌자 또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수동 버튼이 있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해서 설정하는 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설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알아봐야 되겠죠. 단점 첫 번째 단점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여기서 원가 절감을 했다. 가루 받침 여전히 카이테어랑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 카이테어랑. 약간 그 맥도날드 해피밀 그 세트 약간 이렇게 받는 식판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입니다. 이게 대부분은 이 스테인리스로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완전 여기서 원가 절감을 해버렸죠. 근데 제가 요게 단점이지만 괜찮은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안 쓰잖아요. 아무도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쓰지 마세요. 안 씁니다.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나았어. 아예 안 줬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괜히 저걸 줘가지고 어쨌든 안 쓰시면 된다. 자, 두 번째 단점. 사실 이 두 번째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인데 플랫보이기 때문에 생기는 미분 쏠림 현상이 있다. 요게 조금 단점입니다. 미분 쏠림이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포탑필터로 이렇게 바로 도징을 했을 때 도징 분포도가 미분이 한쪽으로 좀 쏠립니다. 제가 써봤을 때는 바리스타의 몸 쪽으로 미분이 좀 쏠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쪽 그러니까 그 그라인더 쪽 방향이 조금 굵은 분쇄도가 좀 쏠리고 이쪽 편이 좀 가는 분쇄도가 쏠리는 거죠. 그래서 추출하게 되면 채널링이 약간 요렇게 납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오는 채널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플랫보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 쏠림 현상이 무조건 생겨요. 사실 플랫보에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물론 아주 하이엔드급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미토스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발생을 하지 않는데 요 가격대나 요거보다 조금 더 상위 가격대에서는 플랫보에서 거의 100% 다 발생하는 이런 단점이기 때문에 이 지금 벨로즈만의 그런 특별한 그런 단점은 아니기 때문에 벨로즈가 제가 써봤을 때 다른 그라인더에 비해서 얘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게 더 심하고 덜하냐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안 생겼으면 참 좋은데 미분 쏠림 현상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라인더다. 하지만 7친봉 하나만 써주면 끝납니다. 7친봉을 가지고 레벨링만 한번 탁탁탁 해주고 나면 해결돼요. 미분 쏠림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돌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벨로즈뿐만이 아니라 슈퍼 카이마노라든지 슈퍼 졸리라든지 뭐 등등의 그냥 카이마노 온디맨드라든지 이런 그라인더들, 플랫버 그라인더들이 대부분 다 미분 쏠림이 생기거든요. 이런 그라인더들을 구매하실 때는 그라인더에서 가격을 조금 절감을 보셨기 때문에 한 6만원, 7만원짜리에 7친봉 디스트리뷰터 하나 정도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완전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이 동급대 그라인더들 중에서 사실 콕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그런 단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조금 다만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같은 그 회사에서 나온 저기 카이테어와 벨로즈를 비교하게 되면 얘는 좀 하위 기종이잖아요. 카이테어가 좀 더 상위 기종이고, 그래서 오는 카이테어랑 벨로즈를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옵션이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분쇄도 조정이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이제 벌을 직접적으로 돌려가지고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나면 분쇄도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장점은요, 이 녀석이 약간 이 미세 조정이 됩니다. 얘는 스텝리스라고 그러죠. 이게 딸깍딸깍딸깍 이렇게 스텝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아주 정밀하게 돌려서도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카이테어가 그게 조금 단점이었거든요. 이 한 클릭 한 클릭이 약간 나쁘진 않은데 약간 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벨로즈는 미세 조정이 된다는 거에서 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벨로즈를 좀 강추하는 이유는요, 벨로즈 그라인더에서 나오는 그 분쇄 분포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분쇄 분포도가 맛의 컬러를 좀 어떻게 보면 결정을 짓는 요소 아닙니까? 이 분쇄 분포도가 굉장히 균일하게 나옵니다.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바디감이 아주 진득하면서도 아주 클린컵 높은 그런 커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말 부드러운 커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로즈 그라인더가 조금 대중성에 적합한 그런 맛을 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카이테어가 사실은 이 그라인더의 상위 기종인데 카이테어 같은 경우에는 분쇄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다루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포도일 수도 있는데 저 카이테어는 사실 스페셜티 커피들 좀 산미가 팡팡 튀거나 아니면 산미가 안 튀는 커피라도 좀 고소한 커피인데도 약간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카이테어가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근데 벨로즈는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카이테어에서 나오는 그 맛 표현이 벨로즈에서는 안 나옵니다. 벨로즈에서 나오는 맛 표현이 카이테어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머신 세팅을 할 때 이 저가형 그라인더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벨로즈와 카이테어로 이게 이제 상위 기종과 하위 기종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맛의 밸런스로 아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카이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향미 위주로 다루고 싶을 때, 벨로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커피를 다루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맛에서는 결코 카이티어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색깔이 다를 뿐인 것이지 뒤지지 않아요. 뭉침 현상 현저하게 줄었고요. 정전기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속도 빠르죠. 사실 비교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질만한 부분이 없어요. 맛에 그러니까 뭔가 이 색깔이 다른 것이고 굉장히 좋은 그라인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말하지 말고 추출하는 모습 그리고 분쇄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청소하는 것까지 오늘 한 방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전기나 뭉침이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뭉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쇄도예요. 한 번 더. 정전기 가루 하나도 없죠? 여기 보세요. 가루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동급대 그라인더에서는 이게 아주 진짜 지존급이 아닌가. 분쇄도 조금 더 가늘게 해볼게요. 분쇄도가 굵으면 그렇다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더 가늘게 2칸 정도 더 가늘게 해봤습니다. 다시 하나도 안 뭉치죠? 정전기 하나도 안 달라붙죠? 자, 2칸 더 가늘게 가볼게요. 갔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뭉칩니까? 거의 안 뭉치죠. 그리고 정전기 하나도 없죠. 이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봐, 거의 안 뭉쳐요. 알알이 잘 풀려가지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원샷 버튼이고요. 투샷 버튼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시간이겠죠. 이거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은 깜빡깜빡거립니다. 깜빡깜빡거리면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양만큼 세팅하고 이 가운데 버튼 딱 누르시면은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이거 두 잔도 마찬가지예요. 꾹 누르고 있으면은 깜빡깜빡거리겠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요 가운데 거는 무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누르고 있는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원샷 카운팅이랑 투샷 카운팅이 있어요. 투샷 카운팅 리셋하고 싶으시면 요 두 개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고 계시면 리셋이 됩니다. 카운팅이. 예. 이런 식으로 토탈 카운팅까지 이렇게 리셋을 해가지고 버의 수명을 체크해가지고 버 교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온도는 버 바로 밑에 이 아랫버 바로 밑에 달려있는 온도계라 가지고 모터 쪽의 온도하고 버의 온도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를 참고하셔가지고 발열의 정도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발열도 거의 안 되죠. 잘 안 올라갑니다. 온도도.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자, 외관도 보시게 되면은 깔끔합니다. 여기 전원 불이고요. 전원 스위치 앞뒤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 도장도 그냥 깔끔합니다. 벨로즈 라벨 굉장히 단단하게 쇠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굉장히 그냥 깔끔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굉장히 단단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는 김에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호퍼에 보시면 원두 담는 통을 호퍼라 그러죠. 호퍼에 보시면 여기 약간 우산처럼 이렇게 받쳐져 있는 거 있죠. 중간에. 요 녀석이 있는데 모든 호퍼가 다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있는 이유는 호퍼 안에 원두가 많이 담기면 담길수록 이게 무게 때문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그 양이 계속해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 우산 같은 요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요 정도 원두가 담겼을 때에 눌리는 힘으로 계속해서 눌려지게끔 동일한 힘으로 눌려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나오는 양이 또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코퍼는 이 꼭 여기 우산 모양 위로 원두를 담아 놓으셔야지 일정한 도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시간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두를 이거보다 위에 담아놔야지 요만큼의 일정한 무게로 눌린다는 겁니다. 항상 좀 원두는 넉넉하게 많이 담아 두시기를 바라요. 오, 넘친다. 저는 한 21g, 2g 담아야 되는데 한 5.4초 나왔죠. 자, 추출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세팅이 틀어졌을라나? 확인 한번 해보고. 아까 너무 가늘게 돌려가지고 역시 너무 가늘게 돌려놨어. 아까 가는 거 보여드린다고 이쪽 앞쪽으로 미분이 좀 쏠려 있는 상태라서 이쪽이 조금 더 느리게 나온다는 이런 미분 쏠리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추출이 나쁘지 않게 되는데 밸런스가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우니까 21.6g 도징을 했고요. 분쇄도는 한 2칸 반 정도 더 굵게 갔습니다. 역시나 안쪽부터 추출이 되면서 약간 채널링이 보이시죠? 아주 심하진 않은데 저 안쪽이 좀 더 빨리 나오는 그런 경향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요 앞쪽으로 미분이 쏠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분 쏠림 현상이 좀 보이는 거죠. 그래도 추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분쇄 속도가 아까보다 더 굵게 하니까 거의 4점 몇 초대로 나왔거든요. 기가 막히죠. 말할 것도 없이 추출은 잘 됩니다. 아주 걸쭉하게.
자, 그래서 미분 쏠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7친봉을 쓰도록 할게요. 도직량은 아까랑 비슷하게 21.7 조금만 써줬고요. 7친봉을 이렇게 쓰고 나서 댐핑. 플랫 템퍼입니다. 플랫. 자, 확실히 많이 개선됐죠. 네, 7친봉 한 진짜 3번 살짝 까짝까짝거려 느끼만 했는데도 쏠림 현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한 너댓 번 해버리면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건데 완전히 동시다발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서너 번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딱 좋네요. 28초. 그래마. 자, 요렇게 에스프레소 마지막으로 추출한 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원두는 볼리비아예요. 와, 이게 입에 넣자마자 바디감이 쫙 하고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쫀득하게 추출이 돼서 이게 균일도가 높은 그라인더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이렇게 카이티언을 먹자마자 팡팡팡 이런 맛들이 터졌는데 얘는 들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오면서 바디감이 진한데 이런 느낌인데 진한데 왜 부드럽지? 이런 느낌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나서 이제 후미가 팡팡팡 이렇게 터지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카이티언은 들어가자마자 팡팡팡 이런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얘 분쇄도는 에스프레소로 따지면 약간 민용에 좀 가깝다. 민용처럼 약간 그 중간 분포도가 좀 넓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커피, 대중적인 커피를 잘 내려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것만 딱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청소하려면 일단 호퍼를 드러내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나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나사를 조금 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 좀 풀어놔가지고 요게 밑으로 잠겨져 있으면 돌아가다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굵어지는 방향으로 그냥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굵어지는 방향 계속 돌리면은 디스크가 그냥 열리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드러내시면은 버가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청소를 하실 때는 붓으로 청소하시고 요 나사 풀면은 버가 완전히 분해돼서도 청소가 가능하니까 털어내시는 방식으로 청소하시면 되고 챔버 사이즈는 큰 편이에요. 그냥 졸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민용이나 카이티어처럼 좀 작은 건 아니고요. 조금 그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큰 정도인데 챔버가 큰 거에 비해서는 챔버 사이에 남아있는 커피 가루의 양은 조금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이유는 아무래도 RPM이 빠르니까 RPM이 빨라가지고 조금 더 회전용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밀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용하기도 간단하고 가격이 일단 100만원 미만인데 100만원 미만답지 않은 이런 단단한 바디와 분쇄 퀄리티 그리고 분쇄 속도 정전기 방지, 미분 쏠림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이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벨로즈 그라인더였습니다. 부드럽고 바디감 있는 커피 표현을 원하신다면 벨로즈 그라인더 속도 면에서나 분쇄 퀄리티 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그라인더 커피 머신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